오케이. 오. 1시간 반 정도 걸렸는데 1시간 25분. 오케이. 자, 그러면 오늘 했던 데일리 마켓 어널리시스 요약을 해보자면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투자자들이 지금 현재 음, 그 빅테크들의 어떤 이제 영업 실적 발표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과 이란의 어떤 분쟁 쪽보다는 테크의 어닝스 쪽에 관심이 있다. 근데 이제 실제로 관심이 있는 건지 이거는 뉴스 매체에서 이렇게 계속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건지 그거는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뉴스 매체에서 나오고 있는 건 투자들은 지금 현재 빅테크 쪽에 관심이 있어. 전쟁보다는 전쟁은 약간 이제 부차적인 관심거리고 지금 현재 투자자들은 빅테크에 관심이 있다. 그리고 앞으로 있을 연준의 정책 결정 어떤 얘기를 하는가 파월이 뭐 이런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계속 팔고 있어요 지금. 내가 이걸 왜 내러티브라고 하냐면 이건 시장에서 사람들에게 일종의 가스라이팅을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 이게. 그래서 이거는 그냥 시장에서 퍼뜨리고 있는 이야기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시장에서 지금 사람들에게 퍼뜨리려고 하고 있는 주대 얘기는 빅테크의 어닝스에 관심이 있다. 그리고 페드의 정책 결정에 초점이 몰려 있다. 뭐 이런 얘기에 지금 그렇게 이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고 실제 그런지 아닌지는 자기가 직접 확인을 해봐야 돼요. 이건. 그리고 이제 금요일 날 미국 존 파월의 이제 마지막 연준 의장으로서의 마지막 이제 기자회견이 될 것 같은데 거기서 어떤 얘기를 하는지가 또 관심거리긴 한데 나가는 사람이 하는 얘기니까 여기에 시장이 어떤 무게감을 줄 것인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란이 미국에게 새로운 협상 제안을 했는데 이 제안에 대해서 미국은 조금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자신들이 어떤 역제안을 할 계획이고 가장 중요한 건 미국은 이란이 과연 이 우라늄 농축을 중단하고 핵무기를 영구 포기할 것인가. 이게 이제 트럼프가 원하는 가장 중요한 협상 사안인데 이거를 이란이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해서 약간 의구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현재 이란 주변에 미국의 중요한 이제 전략 자산들, 전쟁 자산이라거나 military asset, 공격을 할 수 있는 어떤 전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몰려 있어요. 지금 이제 명령만 떨어지면 다시 또 공격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전력 자산들을 다시 이렇게 집중하고 있는 걸 보면 협상을 하기보다는 다시 한번 공격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쪽 트럼프 행정부 쪽에서 보고 있는 건 이란을 이제 다시 한번 완전히 봉쇄를 해서 그 우리말로 뭐라 그러죠? 봉쇄를 해가지고 말려 죽여야겠다. 봉쇄를 통해서 이제 석유 못 팔게 하고 그다음에 식량이라든지 이런 자원이 들어가지 못하게 만들어서 말려 죽여야겠다. 그리고 폭격을 한번 더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높고 이란 쪽에서는 미국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들을 받아들이기 힘들고 오히려 자신들이 역제안을 하고 있는 거죠. 주도권을 갖기 위해서. 근데 이란 입장에서 보면 지금 현재 트럼프 정부와 어떤 협상을 하기보단 믿을 수 없는 상대거든 내가 보기니까. 오히려 중간 선거까지 버티면서 이제 중간 선거 이후 민주당이 권력을 되찾아오고 그럼 새 정부와 또 다른 협상을 하는 게 자기들에게 더 유리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고통을 누가 더 감내할 수 있는가 뭐 이제 친미 쪽
사람들이 말하는 건 이란 쪽에서 내분, 국민들의 분노가 치솟고 있기 때문에 내분이 일어날 수 있다. 현재 정권이 통제를 제대로 못할 수 있을 것이다. 내부 붕괴가 일어날 것이다. 뭐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보기엔 급한 쪽은 이란이 아니라 미국일 수 있다. 트럼프가 중간 선거 전에 어떻게 쓰든 이거를 마무리 져야 되는데 조급한 사람은 솔직히 트럼프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어떻게 변할지는 내가 전문가가니까 확신은 못 하겠는데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다. 그리고 그다음에 국제 에너지 기구가 지금 그 전례 없는 공급 쇼크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이게 지속되면은 나중에 수요 붕괴라는 위험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지금 아직 이 시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과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곧 이제 석유 가격이 내가 보기엔 더 올라가지 않을까. 석유 가격뿐만 아니라 식량 가격도 상승할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그 정확하게 어느 나라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이쪽에서 지금 합성 비료 있잖아요. 그 합성 비료 이게 이쪽에서 그 이 분쟁 지역에서 이 합성 비료 그 synthetic 나이트로젠이라고 하는데 질소 있죠, 질소. 이거를 수입해서 이제 농작물을 키워야 되는데 이게 지금 이 봉쇄 때문에 원활히 공급되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식량난까지도 올 수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러면 이제 인플레이션은 더 튀겠죠. 근데 아직 시장은 이런 상황을 그냥 약간 무시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 상황이 계속 되다 보면 나중에는 결국 공급 수요 붕괴가 이루어지고 수요 붕괴가 이루어진다는 건 경기 침체, 경제 공황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다라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아직 시장은 이 중동 문제가 곧 해결될 것이라는 낙관론이 지금 현재 시장을 지배하는 그 이제 대세인 것 같아요. 지금 제대로 인식을 못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다음에 이제 뭐 계속된 얘기는 이제 투자자들은 지금 이제 즉 이번 주에 그 이제 그 The Federal Reserve 미국 연준을 비롯한 중앙은행들의 금리 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근데 중앙은행들이 어떤 앞으로 정책 결정에 대해서 어떤 방향성을 암시하고 있는가? 계속 이제 금리를 동결하고 인플레이션이 높다 그러면 금리를 인상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제 시장이 어? 이거 뭐지?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미국 연준 차기 의장으로 오르는 사람이 이제 케빈 워시인데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새로운 어떤 측정 방법 이거를 도입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 보니까 얘는 어떻게 쓰든 트럼프의 명을 받아서 금리를 낮추려고 할 텐데 과연 이게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쉽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고 그다음에 이제 마켓 브레스 이거 살펴보면 지금 현재 굉장히 전반적으로 아직은 긍정적인 상황이긴 한데 지금 이제 showing signs of exhaustion 지금 거의 상승 모멘텀을 거의 소괄한 듯한 그런 징후들이 보이고 그다음에 bearish divergence 이것도 보여요 지금. 그러니까 테크 기업, 특히 반도체 기업 위주로 지금 랠리가 지속되고 있는데 나머지 기업들이 따라오고 있지 못하고 있어요. 오히려 그, 그 S&P 500 기업 중에서 50일선, 100일선, 200일선에 있는 이 기업들을 살펴보면 오히려 이제 그 they turn negative 약간 부정적인 50일선, 100일선, 200일선 밑으로 지금 다시 내려가고 있어요. 이게 they are rolling over. 다시 말하면 여기서 하락할 가능성
더 이상 상승 모멘텀은 없고 이제 오히려 이제 지금 힘이 없는 애들은 지금 벌써 이제 밑으로 내려갈 징후를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 여기가 거의 탑이 아닐까라는 지금 단기 탑이 아닐까라고 생각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 ES 그 기술 분석 그 테크니컬 애널리시스 해봤는데 현재 상황으로 보면 위클리나 데일리나 그 아울리나 지금 모멘텀이나 어떤 마켓 스트럭처 상으로 봤을 때 아직 불리시해요. 불리시한데 그럼 나는 그 롱 바이어스냐? 지금 상황으로는 뉴트럴, 중립이야. 나 숏을 하고 있는데 그냥 차트만 놓고 보면 아직까지는 중립. 왜 그럼 롱을 안 하느냐? 이 아까 봤던 이 마켓 브레스 이런 거 살펴보면 여기에 지금 일부 기업들에 의해서 주가가 지금 움직이고 있지 전 같이 다 동참하고 있지 않다. 이 불마켓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아직 이거 불마켓이려면 이런 거 이쪽에서 막 지금 계속 어떤 상승의 어떤 모멘텀을 보여줬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bearish divergence 이런 것들이 보여가지고 그리고 지금 과매수 구간이에요. 지금 과매수를 어떻게 해서든 해결하지 않으면 계속 상승하기 힘들 것 같다. 굉장히 이제 개인적인 견해인데 그래서 지금 시장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과는 다르게 그렇다고 이제 내가 숏을 해야 된다 이건 안 돼요. 숏을 해야 될 어떤 징후도 아직은 보이진 않아요. 숏을 하려고 그러면 이쪽에서 올라가는데 실패하고 다시 안으로 들어왔다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이 구간을 밑으로 뚫고 내려가야 본격적으로 숏을 해볼 수 있는데 아직은 그 징후가 보이지 않아요. 롱으로 간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테스트 해주고 다시 올라가야 돼요. 이 구간을 리테스트 해주고 다시 올라가야 되는데 그것도 지금은 보이지는 않고 그래서 조금 더 현 상황에서는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밑으로 내려갈 것 같다 이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원유를 살펴보면 slightly long bias 살짝 롱을 해야 되지 않을까. 어, 그 데일리나 그 아울리를 먼저 보면 지금 위클리나 데일리나 아울리나 살펴보면 그 약간 이제 bullish한 다시 말하면 여기서 이제 원유가 이 커렉션을 끝내고 여기서 이렇게 이쪽 구간에서 계속 지금 여기까지 그쵸 여기가 이제 지지되었으니까 이쪽 구간에서 계속 횡보하다가 여기가 이제 마지막 한번 리테스트 해주고 상승 모멘텀으로 전환되는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보는 건 여기서 이렇게 뚫고 올라갈 것이다. 이 위쪽으로. 펀더멘털을 살펴봐도 그렇고 그래서 어제 사실은 롱을 했어요. 어디서 샀냐? 어, 어제 음, 이, 이 부근 여기에서 여기서 이렇게 내려왔다가 올라가서 횡보하다가 여기서 뚫고 올라가는 이 지점에서 롱 했어요. 스탑은 요 밑에다 갖다 놓고 그래서 어제 그리고 자러 갔는데 여기서 막 흔들게 하다가 지금 다시 위쪽으로 상승하는 모습이긴 해요 지금. 그래서 원유는 long bias, slightly long bias 확실한 건 아니고 근데 그리고 이제 금은 short bias 그 weekly는 bearish, slightly bearish하고 daily도 bearish, hourly도 bearish 여기서 금은 이쪽 구간에서 지금 계속 횡보를 하고 있었는데 위쪽으로 올라가는 어떤 모멘텀이나 어떤
시장 그 마켓 스트럭처 이걸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 지금 계속 하락할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지금.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 10년물 국채 이유라고 그다음에 달러가 지금 살짝 이제 반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뭐 뚫고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더 하락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래서 short bias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 1시간 40분 걸렸네. 그 비디오에는 약간 그 결론 부분만 이렇게 이제 끊어서 올려볼 거고 그다음에 전체적인 어떤 분석을 보고 싶은 분들은 그 라이브 쪽으로 와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라이브가 좀 길어요. 시간 나시는 분들은 보시고. 자,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Have a good day and see you tomorrow.